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일 토요일 오전 8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뭐 하고 있냐고요? 네, 이거 기출문제 해설 녹화를 하고 있죠.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오늘도 불꽃처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6번부터 25번까지 하고요. 이제 1차 기출문제 무료 해설 강의는 오늘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문제가 40문제로 작년부터 늘어났고, 그리고 가장 최근 기출문제 해설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23년, 24년 이렇게 기출문제 해설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 이제 2차 대비해서 주요 판례, 최신 판례, 보충 판례 이런 해설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 비교적 간단한 문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법령상 공익사업 등의 이거 펜 색깔을 한번 잠깐 바꿀게요. 네, 법령상 공익사업 등 공익사업이에요. 필수 공익사업 아니죠. 우선적 취급에 관한 규정에서 왜 자꾸 혼자 내려가. 규정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제51조 공익사업 등의 노조법 제51조죠.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연기업체,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뭐뭐뭐는 당연히 노동쟁이 조정입니다. 노동쟁이 조정. 아시겠죠? 노동쟁이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17번. 노동쟁이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1번이 옳다. 사적 조정입니다.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우리 노조법 제52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뭐가 틀렸나 볼까요?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디서?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왠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 이 말이 틀렸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노동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언뜻 맞는 것 같지만 얘가 틀렸습니다. 뭐와 같은 효력을 갖냐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중앙노동위원회 의결, 얘가 조금 이상하다. 그죠?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결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게 중자겠죠?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18번.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 1991년 7월 26일 요 판례 꽤 오래됐죠?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겠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사용자에게 입증책임 있는 게 아니구나. 틀렸다. 2번이 옳다.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받고 신문을 할 때에는 그 직권으로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아, 직권으로도 할 수 있구나. 이거 우리 노조법 83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빼박이죠? 다음에 3번 뭐가 틀렸을까? 부당노동 행위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야, 이게 문제 어렵다. 그죠? 그러나 요 2번 지문이 옳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요런 보기에서 혼동되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틀렸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재심 판정이니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하신 분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틀렸냐면 요 문구가 참 이상하다.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자, 85조 구제명령의 확정과 관련된 건데 85조 5항에 행정소송을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누가 제기해요? 사용자가.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 누가 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합니다. 관할법원은, 주체는 관할법원, 그리고 행정소송 제기는 누가? 사용자가. 그래서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러니까 전부도 가능한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규정 위반에 관한 요거였잖아요. 요거 2천만 원 2년 이하 징역. 요거가 양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양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19번으로 넘어갑니다. 근창법. 노사협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사협의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이거는 뭐 옳은 질문이죠. 2번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우리가 노사협의회에서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보고사항이 있고 협의사항이 있고 의결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협의사항은 굉장히 길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사항을 먼저 외웁니다. 제가 1차 기초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근복, 사고, 각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라고도 말씀드렸었어요. 이 의결사항을 외우고 그 다음에 보고사항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보고사항은 보시면 조금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커. 스케일이 크다고. 그래서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먼저, 특히 의결사항 달달달 외우시면 근복, 사고, 각 뭐 이렇게 달달달 외우시고 보고사항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나머지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는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말이 나왔으니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특히 의결사항 다시 한번 외우고 보고사항 외우고 그리고 협의사항 대강 뭐가 있구나 이렇게 쭉 한번 봐야겠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어디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가 아니고 거쳐야 한답니다. 이것도 바뀌어져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받을 수 있답니다. 재량이냐 의무냐 굉장히 혼동되게 많이 나옵니다.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맞다. 5번은 뭐가 틀렸냐? 법령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징역형은 없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살짝 바꿔서 나오는데 과태료로 바꿔 나오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벌금, 형사벌입니다. 야, 이 문제는 1, 2, 3, 4번이 다 옳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벌금 규정을 다 머릿속에 입력하기가 힘들잖아요. 선생님, 너는 외우고 있니?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외워요? 우리 실무하는 노무사들도 다 법전 찾아봅니다. 이게 형벌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형벌 규정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찾아봅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19번 문제는 굉장히 까탈스러운 문제였다. 자, 그러면 우리 20번으로 갈까?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위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4번이 틀렸다. 4번부터 우리 볼까요? 4번, 노사협의회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상 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관련된 시간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아, 이건 느낌상 틀린 것 같다. 그죠? 왜냐면 우리 근참법 제9조 위원의 신분,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아하,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왜 혼자 커졌어?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18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볼 수 있다도 아니고 본다. 간주 규정 빼박이죠. 그래서 4번 틀렸다. 자, 1번.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이죠.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위원수에 대한 제한이, 야, 이게 안 나온 게 다행이다.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각이에요.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요것도 꼭 외워주십시오. 30 각 30 이렇게 꼭 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2번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회 선출에 입후보 근로자위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결혼이 생기면 30일 며칠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즉 과반 노조가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를 했는데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 5번. 사용자는 근로자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좋다. 자, 그럼 21번 갑니다. 노동위원회 드디어 나왔네요.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을, 여러분들 이제 노무사님들 다 되시면 노동위원회 자주 가실 거예요.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옳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누구 소속?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 그런데 특별노동위원회가 있어요. 특별노동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그 다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그리고 &의 의미죠.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 인사, 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누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자, 그 다음 리을은 왜 틀렸을까?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사건, 많이 들어봤다.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정말 많이 들어봤다. 담당하되 조정사건은 담당할 수 없다. 아니다.
조정사건 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9조 제2항 제4항 나와 있습니다. 조정사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요것도 1번 지문이 좀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요 5번 지문이 확실하다라는 걸 알면 다른 것들 다 걷어낼 수가 있죠. 노동위원회 부문별 위원회가 있는데 부문별 위원회 회의는 부문별 위원회는 좀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범위가 작으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전원 출석 개의 어디가? 부문별 위원회입니다. 자, 1번 뭐가 틀렸냐?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중처, 그 다음에 지국 이렇게 외웁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처,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 그래서 중처 맞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중처지국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중처지국, 중처지국. 안 그러면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우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무처장을 겸직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한 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이라고 그랬죠. 중처 이랬잖아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한 명이 겸직합니다. 그 다음 3번 뭐가 틀렸을까?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 밑줄 쳐져 있죠.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답니다. 재량 규정이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틀렸다. 4번 틀렸다. 노동위원회는 판정, 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판정, 명령, 결정이 있기 전까지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고 화해안을 수락을 하면 왜 취하조서를 쓰냐고. 그죠? 화해조서를 써야지. 화해안을 수락했으면 화해조서를 쓰는 겁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3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25문제였던 이 시절에는 공무원 노조법 문제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았어요. 교원노조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40문제로 늘어났잖아요. 노동법 1, 2 각각 40문제 합치면 80문제. 아이고 머리 아프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수가 늘어나니까 각 부문별 문제가 파트별 문제가 늘어났어요.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문제도 많이 늘어났죠. 근데 포기할 수 없는 파트입니다. 공무원의 문제 잘 봐야 돼. 교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노조법, 공노법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은데 1번부터 봅시다.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거는 당연한 조문이겠죠. 공노법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교정,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 야, 이거 조금 심각한 엄중한 업무라고 할까요?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교정, 그리고 수사, 공공의 안녕, 국가안전보장 이런 키워드만 보더라도 에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겠네 이런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 3번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즉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그리고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서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요거 맞는 지문입니다. 5번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아하.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고노부가 아니라 어디에? 중앙노동위원회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정부교섭대표는 4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나 볼게요.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 교섭 대표와 발음이 꼬였어. 죄송합니다. 다른 정부 교섭 대표와 공동으로 다른 정부 교섭 대표와 아이고 왜 이렇게 커졌어? 아이고 좀 줄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뭘 눌렀지 내가? 죄송해요. 다른 정부 교섭 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으나 정부 교섭 대표가 아닌, 보세요. 정부 교섭 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보냐면 정부 교섭 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 교섭 대표와, 왜 정부 교섭인데 자꾸 정부 고섭이라고 그러지? 죄송해요.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됐다. 그리고 다른 정부 교섭 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별 체결 권한을, 자 보세요. 다른 정부 교섭 대표 나왔어. 그런데 사항에 보시면 정부 교섭 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기까지는 이 사망에 있는 문구랑 같죠. 정부 교섭 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오호, 그리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별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왜 4번이 틀렸는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제 남았다. 참으십시오. 24번. 이제는 교원노조입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원노조법 이럽시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과거형이래요.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한, 여기 노동조합은 교원노조겠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 전임자는 그 전임 기간 중, 노조 전임자죠. 교원노조 봉급을 받지 못하며 그 전임 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이 문제가 왜 까다롭냐면 여기 끊어버리고 여기 후반부는 옳은 지문이에요. 딱 봐도. 그런데 전임 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며, 이게 법조문을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서 헷갈렸는데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거예요. 사용자로부터 봉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노동조합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지문은 옳다. 그 다음에 3번 왜 틀렸을까? 교원노조입니다. 단체 교섭이 결렬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하나여. 그러면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only 이 경우에만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3번 지문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더라. 틀렸죠?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양쪽에 하나여 이거잖아요. 양쪽에 하나여, only 양쪽.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4번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다 거부해야 중노위가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에는 중재를 한다. 5번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제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 제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위법 월권, 꼭 기억하십시오. 15일 이내에, 며칠? 15일 이내 송달받은 날이에요. 송달받은 다음 날이 아닙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누구를,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마지막, 요 노동법 연역에 관한 문제가 마지막 문제로 나와서 조금 독특했죠? 23년도에. 자, 노동법 등 보통 이게 앞부분에 나오는 것 같은데, 노동법 등의 연역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그 다음 우리나라는
1991년 ILO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되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틀렸다. 공무원노조법은 2005년, 교원노조법은 1999년, 교원노조법이 먼저 제정되었네요. 4번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 3권을 명문화하였다. 맞다.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무료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날은 반드시 온다 라는 확신으로 버티고 또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얘 꺼야 되는데 감사합니다.